자,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두장 소매를 그려볼 건데, 유럽식 두장 소매 그리는 방법은 제가 예전에 영상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사이즈 적용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고, 인체를 적용을 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고, 정확히 딱 쇠꼴리로 만드는 영상을 하나 편집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하진 않을 거고요. 두장 소매 같은 경우는 인치 사이즈를 적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치수를 다 재서 직접 그리는 게 좀 어렵고, 그리고 유럽식 그리고 쇠꼴리 같은 방식을 사용을 한다고 해도 그 원리를 설명하기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 장 소매에서 출발하는 방식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한 장 소매를 접어서 두 장 소매가 어떻게 그런 형태가 나오게 되는지 보는 거고, 이제 뭐 실제로 한 장 소매를 먼저 그려놓고 그걸 계속 가지고 있을 거니까 두 장 소매 필요할 때마다 그 디자인에 따라서 굽힘 정도를 수정해 가면서 뭐 적용을 해도 되겠고요. 아니면은 바로 두장 소매 제도법으로 두장 소매를 그려도 뭐 상관은 없겠습니다. 일단 한 장 소매를 먼저 준비를 해주시고, 그 두장 소매 그리기 전에 두장 소매를 그리는 이유가 뭘까요? 보통 한 장 소매 같은 경우는 일단 봉제를 하면 거의 다 일자로 떨어지죠. 여기서 소매를 움직인다고 해도 소매산 쪽을 냅두고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팔꿈치 부분에 대해서는 꺾기가 힘들다는 거죠. 물론 다트를 주고 해서 꺾을 수도 있지만 두 장 소매만큼 볼륨감을 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지금 이거는 저희 아들 코트 만들면서 테스트로 한번 만들어 본 두 장 소매입니다. 아주 작죠? 근데 큰 소매, 작은 소매 다 휘게 해서 만들면은 여기 인심 부분이 이렇게 팔꿈치 쪽이 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팔을 휘게 하려고 두 장 소매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휘게 해야 하는지 그걸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우선 인체를 보면은 어깨에서 팔꿈치까지 거의 직선에 가까워요. 그리고 팔꿈치에서부터도 이제 팔목까지도 거의 직선에 가까운데 팔꿈치를 기준으로 선이 꺾이게 되는 거죠. 라인을 그릴 때 요 곡자를 사용을 할 때 요 이제 직선에 가까운 부분을 사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 그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나 그려주면 될 것이다 라는 걸 일단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소매를 얼마나 꺾어야 할지가 중요한 거죠 사실.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 한 장 소매를 여기다 입혀가지고 한번 꺾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장 소매를 접어가지고 인심 부분을 붙여줄 거예요. 한 장 소매 원형 그렸을 때 팔꿈치 부분을 이렇게 파게 해서 그린 사람들도 있을 건데, 뭐 그런 걸 굳이 잡아 당겨가지고 붙일 필요 없이 아물 쪽 그리고 부리 쪽만 딱 맞춰놓고 이제 편안하게 접으시면 됩니다. 일단 한 장 소매는 이제 평면적인 옷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평면적인 상태에서 출발을 할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인심을 붙여주면은 정말 딱 일자로 떨어지는 한 장 소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바로 바디에 입히기 전에 저는 한 가지 표시를 하나 해둘 건데, 지금 이렇게 접었을 때 딱 접히는 부분 앞으로 한 줄, 뒤로 한 줄 있죠. 여기를 그어줄 거예요. 여기를 절개하면 소매를 가장 잘 휘게 할 수 있다 라는 그 포인트를 알 수도 있죠. 지금 몸판이 없기 때문에 소매가 잘 고정이 되질 않을 거예요. 그래서 소매를 딱딱 끼워주고, 지금 사람 팔은 휘어 있는데 소매가 일자기 때문에 잘 안 들어가거든요 이게. 그래서 일단 최대한 부드럽게 어깨에 이제 소매산 쪽을 감싸주도록 입혀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소매가 되고, 한 장 소매를 만들었을 때도 이미 어느 정도 아픈 이제 남는 분량이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이게 원단이면은 어느 정도 처지는 분량이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두장 소매 그리는 방법 보다 보면은 앞쪽은 팔꿈치 쪽을 이렇게 딱 이제 뭐랄까 분량을 잡아주는데 뒤는 팔꿈치보다 조금 더 높은 쪽의 분량을 잡아줘요. 근데 일단 한 장 소매를 끼워 봤을 때도 그런 모습이 좀 보이죠? 여기가 지금 검은색 선이 팔꿈치 라인인데 이거를 그대로 잡으면은 팔꿈치가 좀 밑에 달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살짝 팔꿈치 라인을 저는 이동을 해주겠습니다. 팔꿈치 선을 이쪽에다가 하나 끊고 앞쪽은 한 요 정도? 뒤로 좀 내려도 되겠다. 한 요 정도? 여기에서 이렇게 쭉 이어가지고 여기가 팔꿈치 라인이 나오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소매를 접어봐야겠죠? 접어봐야 되는데 사람 팔을 자를 수는 없으니까 살살살 가위로 살살살 자 이제 소매를 다 잘랐습니다. 이제 소매를 휘어봐야겠죠? 위에는 사실 거의 뭐 건들 게 없고 이제 위에 부분은 소매산 쪽에서 이미 각도가 좀 조절이 돼 있으니까 건들 게 없고 이제 밑에 부분 이렇게 굽혀주면 됩니다. 앞에는 잘랐고 뒤에는 여기 아직 좀 붙어 있는데 앞쪽을 겹쳐주면은 소매가 이렇게 돌아오겠죠? 참고로 유럽 옷들 보면 한 장 소매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돌아온 그러니까 각도 자체가 앞으로 돌아오지 않고 완전 수직으로 딱 떨어지는 옷들이 많더라고요. 예전에 그 혼자 이태리 여행 다니면서 페라가모 본사를 갔을 때 디스플레이 된 옷들을 보니까 정말 일자로 툭툭 떨어지는 걔네들은 또 그런 식으로 옷을 표현을 하나 봐요. 그게 더 고급스럽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굳이 소매를 막 꺾거나 과하게 돌리거나 하지 않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 정도 꺾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중요한 거는 어디를 꺾을까. 앞뒤 절개선이 생겨야 두장 소매가 생기니까 어디를 잘라줄까도 중요하겠죠. 지금 뒤 같은 경우는 지금 파란 선 아까 그어둔 데가 딱 괜찮은 것 같아요. 팔꿈치선 지나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두장 소매의 가장 비슷한 라인이 아닐까. 사실 실제로 패턴을 그려보면은 이 선보다 조금 더 바깥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봐야 0.5 정도? 지금 영상에서 봐도 팔꿈치에서 소매선 쪽으로 갈수록 약간 라인이 지금 안으로 빠졌죠. 저도 그냥 그리지 않고 그 느낌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두장 소매 생긴 게 이상하다 뭐 이런 건 아니고 이 절개 라인이 갑자기 안으로 모여드는 것 같아서 살짝만 밖으로 빼는 거예요. 앞쪽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꺾는 효과는 좋겠지만 미적으로 별로 좋지 않고 그리고 사람 팔이 로봇처럼 완전 앞으로 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살짝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팔의 형태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사람 팔이 안쪽으로 많이 이렇게 움직이지 바깥쪽으로 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절개선이 좀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인심 안쪽으로. 우리가 흔히 두장 소매 그릴 때는 1인치, 그러니까 2.5cm를 안으로 들어오지만 제가 이제 몇 가지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절개선의 위치에 따라서 두장 소매가 가장 자연스럽게 휘는 정도가 어디일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인심에서 4cm 떨어진 지점에 가장 자연스럽게 꺾이더라고요. 근데 딱 섰을 때 보면은 절개선이 이게 보여요. 4cm 정도만 와도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미적인 부분도 중요하니까 2.5cm만 제가 이동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장 소매 이거 다시 빼가지고 두장 소매로 만들어 줄 거예요. 아직까지는 지금 딱 이 평면적인 느낌의 소매죠. 여기를 그냥 절개 딱딱 잘라가지고 만들어도 두장 소매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 우리가 지금 그려보는 거는 그런 소매는 아니니까 일반적인 두장 소매로 이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가위밤 냈던데 다 붙여줄 거예요. 찢어지지 않게 붙여주고 뒤쪽 같은 경우는 제가 약간 바깥으로 옮긴다고 했고 안쪽은 일반적인 두장 소매처럼 2.5cm를 옮길 거예요. 앞에서 봤을 때 절개선이 잘 안 보이기도 하면서 팔을 꺾어주는 그런 효과도 줄 수 있기 때문에 2.5cm를 간다. 팔 꺾는 게 제일 중요하다. 뭐 겉에 보이는 거 상관없다. 이런 경우
저 같은 경우는 팔 꺾는 게 좀 과장된 느낌의 디자인이다, 그게 의도된 디자인이다 그러면은 3cm를 가서 절개를 줘요. 뭐 사실 그래도 아무도 잘 몰라요. 이거는 한 사람만 알지 막상 못 나오면은 잘 모르더라고요. 아무튼 절개 포인트는 이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접어서 보면은, 약간 앞으로 접어서 보면은 벌써 작은 소매 나온 것 같죠? 작은 소매는 잘라 볼 거예요. 이거 자르면 이제 작은 소매 끝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벌써 작은 소매가 나왔죠. 물론 이거를 그대로 사용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큰 소매하고 이제 다 수정을 보면서 약간씩 라인을 다듬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한 장 소매 여기에 모셔두고, 두 장 소매. 두 장 소매는 지금 한 장 소매 분리하고 나니까 이게 놓이질 않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놓이게 만들어야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두 장 소매 같은 경우는 인심 부분 늘려받기 하는 그런 기호 들어간 거 보셨나요? 보통 0.6에서 0.7 정도 늘려받긴 하죠. 그리고 어떤 패턴에서는 뒤에 줄임 표시가 있는 것도 있어요. 앞에도 늘려받고 뒤에도 줄여받고. 그게 여기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납작한 상태로 펴야지 재단을 할 수 있으니까, 피려면은 여기 부분은 이제 오그라뜨려야겠죠. 왜 하필 여기냐? 팔꿈치 여기 때문에 지금 패턴이 뜨는 거니까 엉뚱한 데를 줄여가지고 길이만 맞추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올바른 방법은 아니고, 입체감이 생기는 그 부위를 조절을 해줘야지. 이 팔꿈치 쪽에 입체감이 가장 중요하니까 여기를 오그라뜨리는 거고, 뒤에 같은 경우는 사실 1대1로 봉제도 상관은 없는데, 두 장 소매를 그렸을 때 절개선이 여기가 아니라 약간 안쪽이다 그러면은 오그림 분량이 필요합니다. 봉제를 딱 했을 때 이쪽 부분이 1대1이면 좀 탱겨요, 짧아가지고. 그래서 가위밥을 줘서 접어보면은 여기가 이제 분량이 벌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아무튼 지금은 이제 바깥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쪽이 중요하니까 안쪽을 길이 비교를 해봅니다. 지금 길이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한 0.9, 0.8, 0.9 정도의 늘림 분량이 있어요. 여기 일반적으로 우리가 0.67 정도 둔다고 했죠. 근데 지금 얼마를 접었느냐, 이 상태에서 지금 접힌 분량, 소매를 얼마나 꺾었느냐도 중요해요. 이렇게 들춰보면은 얼마를 접었는지가 나옵니다. 지금 2.5cm를 접었어요. 2.5cm면은 많이 접은 거예요. 보통 두 장 소매 그려진 거를 보고 이렇게 펴가지고 접힌 분량이 얼마나 생기는지 보면은 1.5cm 정도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바디에 놓고 이제 종이를 접으면서 조금은 과하게, 실제로 사람이 차렷했을 때는 소매가 이렇게 막 펴지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뭐 결국엔 디자인일 수 있으니까 저는 이 상태로 진행을 해볼게요. 결국에는 이게 많이 접힐수록 소매에 늘림 분량이 많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과하게 꺾는 걸 의도하려고 그냥 꺾기만 하고 늘림 분량 똑같이 주면은 자기가 원하는 소매가 안 나올 수 있다. 대량 생산에서는 다 의미가 없는 거지만 한 장 만들 때는 뭐 이런 것도 신경 써주면 좋죠. 그래서 한 장 소매에서 출발을 하는 게 자기가 원하는 두 장 소매 느낌을 연출하기에 가장 좋을 수도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시간을 기다려줄 만한 그럴 만한 회사가 없다는 게 인심은 서로 봉제된 데끼리 붙여가지고 다듬어 줍니다. 팔꿈치 쪽에서 포인트가 생기도록 팔꿈치 쪽까지 와서 잘 뒤집어주고 쭉쭉쭉쭉 잘라줍니다. 모양이 나왔죠? 저는 이거를 이제 옮겨 그리면서 약간 선을 보정을 해볼 거예요.
이제 라인 좀 다듬을 거예요. 딱 봐도 뭔가 이상한 부분이 이제 이쪽 부분이 좀 이상할 텐데 영상에는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선이 얇은 거라. 지금 이 위에 부분이 이상한 이유가 한장 소매에서 여기는 그냥 절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입체감이 전혀 없는 상태인 거죠. 딱 붙이면은 딱 붙어버려요, 여기가. 그리고 한장 소매 이제 뭐 다른 책들 보다 보면은 이렇게 생긴 소매가 이제 종종 보이긴 하거든요. 다트가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 있고 소매 모양이 뭔가 그냥 일반적인 소매 모양이 아니야. 근데 한장 소매. 지금 두장 소매처럼 이렇게 분리를 하고 다시 여기 붙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 봉제하면은 두장 소매처럼 입체감이 나오죠. 근데 이런 한장 소매 보통 안 하잖아요. 그래서 써먹을 때가 별로 없어요. 소매 쪽에 다트 들어간 걸 원하는 디자이너가 별로 없으니까. 뭐 그런 디자인이 별로 없는 것도 있지만. 자, 그러면 라인을 다듬어 줄 때 어떻게 하냐. 소매 위쪽에서 팔꿈치까지 갈 때 볼륨을 살짝 주는 거예요. 거의 직선 같은 느낌을 주면서도 약간 곡선지게. 아까는 완전한 직선이었기 때문에 패턴을 딱 봤을 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딱 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두장 소매는 항상 입체적인 모양이었으니까. 여기 아랫부분도 다듬어주고 팔꿈치도 쭉 가면서 팔꿈치 라인에서 살짝 곡이 확 이제 시작된다는 느낌이 들도록 꺾어줍니다. 이제 중간중간에 보조선 그어주면 나중에 패턴 맞추기가 좀 수월하고 그리고 암홀 같은 경우에 솔직히 뭐 한장 소매의 암홀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문제가 될 게 전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활동성을 좀 중요시하는 분들은 몸판도 수정을 하면서 여기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잘라갖고 뒤로 밀더라고요. 그러면 여기가 길어지죠. 그래서 소매를 앞으로 움직였을 때 활동 분량을 좀 확보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거는 아마 본인들이 만드는 옷의 스타일에 따라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몸에 딱 맞는 거를 추구하는 브랜드면은 뭐 굳이 그렇게 안 하겠죠. 여유분량, 진짜 필요한 여유분량마저도 다 빼버리는 데들도 꽤 있으니까 여기서 라인을 쭉쭉 그려주고, 사실 이렇게 한장 소매에서 두장 소매를 만들어 버리니까 딱히 뭐 설명할 게 별로 없죠. 소매산 부분도 이미 다 모양이 나온 상태인 거고, 나머지 그냥 절개선만 좀씩 다듬어주면 되는 그런 이제 형태가 됐습니다. 이거를 그냥 일반적인 아니면 뭐 쇠골리식 두장 소매를 그려가지고 비교를 해봐도 상관은 없겠는데,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봤을 때는 뭐 그 차이가 안 났어요. 그럴 만한 게 이미 우리가 익숙한, 우리가 많이 본 두장 소매의 형태를 거의 따라가게 되는 거죠. 절개선 위치라든지 이 꺾임의 정도라든지. 그어주고 보조선 딱 그어주고, 지금 이쪽 부분 볼륨 살리기 전에는 선이 거의 딱 이 상태였어요. 여기 이쪽 분량 한 0.3 정도, 여기도 0.3 정도, 그 분량이 없는 상태였죠. 그러면 이걸 잘라가지고 제가 한번 붙여볼 거예요. 테이프로 제대로 붙여가지고 다시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종이가 좀 얇은 게 있으면 조금 더 형태가 자연스럽게 나올 텐데 지금 그렇지 않아서 일단 이 두꺼운 종이로 사용을 해볼게요. 자, 이제 다 잘랐고 붙여야 되는데, 아까 늘린 부분 소매에 너치를 찍어가지고 이제 늘린 분량을 줘야 되죠. 팔꿈치 부분이 한 지금 이쪽인데, 이거를 전체 늘려면은 의미가 없어요. 이쪽이니까. 그랬을 때 한 요 정도? 요 정도, 그러니까 팔꿈치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한 요 정도 구간에 몰리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소매 너치를 찍을 때도 어디에서 몇 cm 떨어져서 찍는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거를 왜 찍는지가 중요한 거죠. 왜 찍는지 알아야지 그 부위에 맞춰서 잘 찍으니까. 여기 하나, 그리고 밑에서 올라왔을 때는 한 요 정도. 이거를 원단으로 했을 때는 지금 거의 한 0.9mm 정도의 늘림 분량이기 때문에 원단이 아예 안 늘어나는 원단이면은 사실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작은 소매 너치를 다시 찍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큰 소매 쪽을 늘려받기. 광목 같은 걸로만 해도 이거 쫙 늘리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여기가 봉지하면서 여기를 쫙 늘려서 다림질로 살짝 고정시켜주면은 이제 이 한 판만으로도 이미 입체감이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 있죠. 종이를 붙일 때는 지금 이 분량을 여기서 다 소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살짝 가위밥을 줘가지고, 보통 가위밥을 좀 짧게 주는데 지금 땡기는 분량이 많으니까 전 좀 많이 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 먼저 연결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어찌어찌해서 다 붙였습니다. 이제 이거를 입혀봐야 되는데, 소매가 돌아가지 않게 입힐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여기, 현장에서는 왁기라고 하고 실제 엽선인 부분, 이 부분이 딱 엽선에 오도록 해야지, 안 그러면 이게 막 돌아가니까 잘 봐가면서 입혀야겠죠. 소매를 입혀보겠습니다. 짠짠짠. 입힐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엽선이 정확히 딱 엽선에 올 수 있도록, 지금 딱 이 상태예요. 있도록 하고, 자, 소매를 만들면은 일단 이런 모습. 옆에서 보면은 일단 휘죠. 한장 소매보다 여기 앞에 뭉치는 분량도 없고, 뒤쪽 살짝 보면은 여기 지금 분량이 있어요. 아까 라인 그림을 살려줬으니까. 그래서 라인 전체적으로 좀 완만해 보이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가 이제 닿아요. 그래서 사람 팔이 완전한 차렷자세를 하게 되면은 소매가 이제 뒤로 이렇게 꺾여버리겠죠. 여기가 뭉치는 현상이 날 텐데, 그게 싫으신 분들은 의도적으로 팔을 적게 꺾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아무튼 옆에서 봤을 때는 뭐 이런 모습. 딱 앞에서 보면은 거의 지금 이 상태가 딱 정면 상태인데, 절개선이 지금 거의 안 보이죠. 여기서부터 살짝 보이고 위에 부분은 잘 안 보여요. 이거를 이제 실제로 원단으로 했다 그러면은 더 잘 안 보이겠죠. 뭐 절개선을 펜으로 긋진 않으니까. 그리고 뭐 늘린 부분, 이거 원단으로 해야 잘 보이는 건데, 늘린 부분에 뭐 효과랄까? 그런 걸 보려면은 제가 이거 팔을 빼서 다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이제 팔을 빼서 이제 한번 붙여봤습니다. 지금 앞에서 봤을 때는 뭐 큰 차이가 안 나죠. 이게 두장 소매 같은 경우는 딱 옆에서 봤을 때 여기 약간 양복점 같은 거 보면은 두장 소매에 탁탁탁 눌러가지고 딱 걸어 놓죠. 바디에다가. 관계적 보면은 앞으로 딱 휜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봤을 때도 약간 이제 볼륨진 모습 있고, 두장 소매 그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휘느냐니까, 뭐 책 보고 그리면은 가장 무난한 거고, 누가 시키는 대로 그려도 뭐 그 사람한테 잘 보일 수 있는 거고, 자기가 원하는 패턴을 자기가 갖고 싶다 그러면은 한 장 소매에서 이 방법을 통해서 두장 소매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자기만의 원형을 갖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